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1987년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이제 그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렇죠. 사건을 지금 이 법에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그 이제 부검을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도 사라졌어요. 지금 변사 법을. 사건 처리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 법을 그대로 그 1987 영화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거기서 영화에서 보면 그 검사가 네. 도장 찍어달라고 하는데 나 못 찍어준다. 하정우 씨. 부검하자. 네, 네. 이걸 못합니다. 네. 그래서 탁하고 친이 억하고 죽었다. 네. 이 발표로 끝납니다. 네. 근데 그 고문 경찰관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검찰이 수사한다. 네. 그러면 이게 체포 압수수색이 못하고 네. 그냥 서류만 보고 이게 탁하고 친이 억하고 죽었습니다 하는 그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4부 서초동의 뜨거운 이슈를 탈탈탈탈탈 털어보는 시간 변원 요청 시간 돌아왔습니다. 두 분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예, 헤럴드 경제 좌영길 기자입니다. 제가 대선 전에 예. 대선이 끝나도 변원 유착은 더 뜨거워질 거다. 서초동 이슈는 끊이지 않는다는데 맞죠 내 말이? 네. 네? 근데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도 생겨가지고 제가 저는 사실 요거를 이 검수완박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수사, 네. 뭐 진쪽은 뭐 수사를 받을 것 같다, 뭐 이런 뭐 거. 두 후보의 배우자가 출두한다든가 뭐 이런 거 주로 생각했는데. 그렇죠. 예, 어. 이걸로 튈 줄 몰랐죠. 근데 뭐 검언 유착에 뭐 법무부 장관에 야 우리나라는 서초동 이슈가 끊이질 않네. 일단은 근데 요 총장도까지 사퇴했어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좌영길 기자. 예, 김모수 검찰총장 정경 사퇴한 게 언제죠? 일요일이죠. 예, 그 사표를 언제 제출했는지 그 시점은 총장이나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둘 다 밝히지 않고 있고요. 근데 그 사표를 냈다고 외부에 공표한 거는 어제였습니다. 어제 예. 공표는 어쨌든 어제. 자 그러면 결국 뭐 사퇴 배경은 뭐 요 검수완박 추진 요구 때문이라고 봐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입법 발의를 했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다음에 검찰청법 개정안 두 가지 법안을 이제 공식으로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그 법안이 제출되고 나서 이틀 뒤에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다는 내용을 이제 외부에 알린 겁니다. 그렇구나. 이거를 어떻게 봐요, 김준우 변호사 입장에서 이거 보면 검찰 내부에서는 뭐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야 무책임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거 각종 얘기 있는 것 같던데. 관례잖아요, 관례. 관례. 예. 2011년에 김준규 총장, 예. 2012년에 한상대 총장이 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슈만 있으면 사표를 던졌습니다. 보수 정권 하에서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제가 거듭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검찰 내에서는 자신들의 권한이 획기적으로 축소되는 판에 수장이 뭐 하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되게 이런 정도가 됐으니까 뭐 사퇴, 물론 이제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왜냐하면 이제 법안 통과를 직전에 두고 사퇴를 할 것이냐.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다수당이 법안 발의를 당론으로 지금 박홍근 외 171인가 이렇게 좀 발의가 된 거거든요. 이 정도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사퇴하는 게 맞는 거냐? 이거는 물리적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 크게 없죠.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다 다르겠습니다만 예정된 수순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의 반응 격앙돼 있죠. 민주당의 반응은 글쎄요, 뭐 이거 민주당은 지금 안에 계신 분들이 되게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밖으로 나오는 거는 원보이스여가지고. 네, 그렇죠. 근데 그 사실 완전히 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사실 다양한 보이스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있다면 그 다양한 보이스들 내는 쪽 분들이랑 연이 있어서 소수파랑 연이 있으시네. 네.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김호수 총장이 청와대 대통령한테 면담 요청했는데 그 청와대 쪽에서 반응이 없었고, 예. 그것 때문에 사퇴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시각도 있던데 맞나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게 뭐 어떤 뭐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게 된 그 배경이나 이런 것은 이 대검 내부에서도 아직 뭐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김호수 총장 전화기도 지금 꺼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표를 내고 검찰총장이 약간 잠수를 타는 초유의 사태가 좀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어떤 배경이나 이런 거는 대검 관계자들도, 그러니까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문제일 텐데 어제 시점이었다는 거는 이제 예상을 좀 못했던 분들이 많았고요.
다만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그 김호수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이 법안에 어떠어떤 문제가 지점이 있는지를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할 예정이었거든요. 대검도 그걸 준비를 했었고, 근데 갑자기 사표를 내는 바람에 오늘 그 일정은 이제 소화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좀 이제 불만이 내부에서 불만은 뭐냐면, 금요일 날 민주당에서 법안이 나왔고 이 법안의 문제점에 관해서 여러 그 형사법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으면 이제 이 국면에서 우리가 할 일은 검찰이 할 일은 이 법안의 문제점이 있다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홍보할 타이밍인데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므로 인해서 검찰총장 사퇴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다. 그래서 이게 그 법안에 대한 조목조목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할 기회를 좀 놓쳐버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검사님은 지금 검찰총장님이 여의도에 지금 차를 1호차를 주차해놓고 지금 차키 빼놓고 도망가 버리셨는데 차 좀 빼달라고 이렇게 좀 비유적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좀 불만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법사위 총장 출대 안 하나? 출석 안 하나요? 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해요? 예. 사표 냈으니까 출의는 안 됐잖아요. 그럼. 지금 뭐 전화기도 꺼져 있고 지금 뭐 내일 뭐 출석하는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왜요? 피곤하잖아요. 사실 피하고 싶겠죠. 그리고 그래? 사실 본인을 경찰청장으로 임명시켜준 쪽은 사실 이제 민주당 쪽이나 청와대 쪽이기 때문에 완전한 대립각을 세우기도 본인은 좀 곤혹스러울 거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좀 뭐 사표를 던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손쉬운 선택일 수도 있죠. 하긴 만약에 민주당 의원이 아니 총장 현 정부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했는데 예전에 이 검수완박 얘기 처음 나왔을 때는 반대 안 했잖아요.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왜 그래요?라고 말하면 뭐로 대답하나? 그것 때문에 그런가? 윤석열 당선자도 저와 같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요? 왜냐하면 검찰총장 될 때 수사기소 분리 찬성한다고 했었어요. 윤석열 당선자가. 예. 다들 잊고 싶어하는데 그때 질문한 사람은 금태섭 전 의원이고. 예.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고검장 회의 중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10시부터. 예, 오늘 저기 9시 반부터 그 6대 지역 그 고검장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검찰총장이 부재 중이어서 그 박성진 대검 차장 주재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검찰총장이 사퇴한 상황에서 그 향후 대응 방안 이런 걸 논의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늘 하루 뭐 회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고검장들의 뭐 집단 사퇴 이것도 뭐 이제 뭐 배제하지 않고 논의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집단 사퇴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오늘 약간 그 검사들이 아직 뭐 지금 좀 실현화되지는 않았는데요. 대통령하고 국회의장을 상대로 약간 호소문을 작성해서 취합하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저는 뭐 사실 검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프랑스 같으면 노조가 있으니까 뭐 파업이라도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못하니까 사실 뭐 되게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66조에 집단행위 금지라는 조문이 있어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거 독서조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조항 때문에 검찰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 별로 없지만 차제 좀 이런 조항은 오히려 없어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좀 여기서 곁다리로 붙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지난 15일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 그러니까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 요거 이제 개정안 일부 조항 삭제한 내용이죠. 요거를 당론을 발의했는데 네. 대검에서는 이거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뭐예요 쟁점이? 뭐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검수완박이 옳다 그르다 당이론적인 걸 떠나서 네네. 법적으로 헌법에 반한다 위헌이다 이 얘기는 좀 약간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차원이 다른 얘기죠. 네. 뭐 어느 걸 가지고 위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문제 삼는 것은 영장 청구권 문제입니다. 헌법에 예, 헌법에 보면 그 헌법에는 경찰이라는 주체가 안 나옵니다. 아예 안 수사 주체로 안 나오거든요. 경찰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국가배상법의 대상으로서 언급될 뿐입니다. 근데 이제 헌법의 그 수사 절차를 정한 규정을 보면 그 영장에 대해서 좀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영장이라는 거는 검사가 신청하고 법원이 발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다 이제 포함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영장. 예. 그래서 그 영장 청구권을 경찰이 확보하는 게 굉장히 조금 수건 사업이었고, 근데 이번에 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그 사법 그러니까 그 경찰 검사라는 주어를 사법 경찰로 바꾸는 그 규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그 구속영장 그 각종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는 절차,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 그 절차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정대로라면 어떻게 되냐면 검사는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경찰이 신청해 줘야 검사가 그 경찰이 신청한 내용을 그대로 그게 법원에 청구하는 역할만 하게 되는 겁니다. 기록만 보고 예. 피의자 불러다 조사 이런 거 불러서 조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검사가 그 헌법상 그 명시된 그 영장 청구권을 이제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분석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위헌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뭐 수사권 직접 수사권이 이제 박탈당했다는 것도 위헌적인 요소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은 저는 이제 논리적으로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이 영장 청구권을 사법경찰관 신청 없이는 단독으로 행할 수 없다는 부분은 위헌성 논란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냐면 뭐 최근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뭐 공수처 검사 나왔을 때도 그렇고 예전 특검 검사 나왔을 때도 있고 뭐든지 기존의 검찰청 검사가 아님에 갖고 있는 권한을 바꾸면 다 위헌이라는 식의 약간 정무적 주장들이 많이 판쳐서 그 부분은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정무적인 주장이다라는 생각을 좀 같이 짚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제가 어제 이 법안을 좀 유심히 좀 봤는데요. 이 법안이 정말 어느 정도로 엉망으로 만들어졌냐면 그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검사라고 돼 있는 단어를 이제 컨트롤 F 이렇게 뭐 워드 프로세서나 이런 데서 이렇게 찾아서 사법경찰로 바꾸는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몇 개 조항이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법경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뭐 하나 들어갔고요. 그거는 명백하게 위헌인 규정이죠. 그리고 그렇지. 사법경찰, 그러니까 공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재판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검사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제 뭐 수사비 그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근데 그 관련 규정에서도 실수인 것 같아요. 검사를 사법경찰로 바꾼 규정이 있어요. 사법경찰은 공판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러면은 그 얘기구나. 형사소송법에 검사가 법정에 들어가는 그 조항을 검사를 사법경찰관으로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법경찰관, 그러니까 경찰이 공판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버린 거구나 조항이. 그렇죠. 이제 그 사법경찰로 바꿀 수 없는 주어를 바꿀 수 없는 조항도 바뀐 거죠. 엄밀히 맞다지면 그 법원이 압수물을 돌려줄 때 이제 그 통지 대상에 검사를 넣고 있는데 그 검사까지 사법경찰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는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엉망으로 바꿔놓은 법안인 겁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경찰 또는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 또는 검찰 요렇게 검사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컨트롤 우리 무슨 워드프레스 뭐 모두 찾아 바꾸기 있잖아요. 그걸로 싹 바꿨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그러니까 체계의 적합성이라든가 다른 법 조항과의 충돌 관계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급하게 시간에 쫓겨서 만든 티가 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의견?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제일 쟁점되는 부분을 약간 우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법안 같은 경우 핵심적으로는 뭐 보안 수사나 그러니까 2차 수사든 1차 수사든 공수처 검사나 경찰에 대한 거를 제외하면 직접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는 겁니다. 그런 면인데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그 각종 수사관과 관련된 규정들을 다 지웠어요. 그러면 이제 수사 인력도 이제 직접 수사를 안 한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중수청으로 갈 건지 경찰로 갈 건지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없어요. 일단 없고 지금 당장 지금 검찰 수사관들이 하는 일 중에 수사 말고 다른 업무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그 형을 선고받고도 이제 뭐 체포되지 않은 사람을 검거한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만약에 경찰로 다 보낸다고 한다면 중수청도 아니고 그러면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때 사라졌던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다시 부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균형상 맞아요.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근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죠. 중수청으로 보낸다면 또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 부분이 쟁점으로 토론되고 결정돼야 될 부분을 침묵하고 뭉갠 법안이라는 측면에서 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기소수사 분리를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 법안의 완성도에서는 좌영길 기자님 말씀처럼 좀 상당히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어요. 025 하나님.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면 발음이 비슷하니까 검찰이 수사했던 깊이 있는 수사를 할 역량이 될까요? 그러니까 요거 말씀하신 거죠. 예를 들면 뭐 대형 뭐
그렇죠. 게이트라고 하는 대형 사건들 그거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라는 질문이신데 이거 누가 대답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경찰의 항변 사유도 있습니다. 경찰은 훨씬 많은 사건을 다루고 검찰은 뭐 만 몇천 건의 사건을 몇천 명이 다루는 거라면 우리는 막 100만 단위로 있는 사건을 몇만 명이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인력만 주면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 사람과 인력이 한꺼번에 보강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몇천 명이 만 몇천 건의 6대 범죄 사건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 인력이 바로 경찰로 넘어온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우려가 돼 있다는 겁니다. 저기 근데 자 기자 우리 민관기 경찰 직장 협의회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경찰을 모욕하지 말라. 사실 6대 범죄는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범죄가 없다.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불편을 겪을 거는 주장을 맞지 않는다. 뭐 이런 글을 올렸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검찰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고 이게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엄밀히 말하자면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약간 그 착시 현상을 좀 겪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그 형사 사건의 99%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형사 사건들. 예. 사실.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6대 범죄에 검찰이 경찰의 그 수사 착수 없이 검찰이 진짜 직접 그 첩보를 입수해서 그 수사하는 비율이 한 1% 정도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그 한 1% 미만의 사건을 검찰이 할 수 있도록 하느냐 마느냐의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99%의 사건도 처리되면서 그 검찰이 2차 수사할 권한이 지금 박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직장협의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을 모욕하는 것이냐 이것은 약간 핀트가 좀 어긋난 얘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하고 우리나라의 99%의 사건은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하고 이 경찰의 수사한 결론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그 법률 전문가인 그 검사가 리뷰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 기회가 사실상 박탈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이거는 좀 프레임이 좀 어긋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경찰이 수사한 거를 검사가 리뷰할 수 있는 기회란 게 쉽게 얘기하면 검찰이 이제 보완 수사할 수 있는 그 부분인데 지금 개정안 따르면 보완 수사 요구,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 못하고 경찰한테 보완 수사 하시죠? 요구밖에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경찰이 거기서 안 하고 뭉개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서류만은 가지고 해야죠. 예, 앞으로는 서류만? 이제 사건 관계인을 이제 불러들이지 못하고 서류만 갖고 하게 됩니다. 자, 주말에 또 보니까 그 이은혜 계곡 살인 사건 거기 이은혜하고 조윤수 이제 잡히면서 당시 이제 계곡 살인 사건을 단순 변사로 쫓겨냈던 검사가 저의 무능함으로 인해 피해자분의 억울한 진실이 묻힐 뻔했다. 이렇게 이제 사죄의 글을 올렸잖아요. 네. 뭐 이 한 건 가지고 무슨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검찰의 보완 수사 권리가 필요하다. 그러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뭐 얘기해도 근데 돼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2차 수사를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기록 보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2차 수사를 직접 검사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사건에서 약간 수사기관에서 놓쳤다고 해서 그게 예를 들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그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 되기 전에 체조해서 또 이런 펑크가 안 나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약간 요거랑 너무 결부시키는 것도 약간 각자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견강부회하는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사건의 지금 진실에 좀 더 착목하는 게 바른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1987년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이제 그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을 지금 이 법에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이제 부검을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도 사라졌어요. 지금 변사 법을. 사건 처리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 법을 그대로 그 1987 영화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거기서 영화에서 보면 그 검사가 도장 찍어달라고 하는데 나 못 찍어준다. 부검하자.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이 발표로 끝납니다. 근데 그 고문 경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검찰이 수사한다. 그러면 이게 체포 압수수색이 못하고 그냥 서류만 보고 이게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습니다 하는 그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죠. 경찰에 대한 수사권은 있으니까. 수사권은 있죠. 수사권은 있는데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장을 청구하려면
그 240 아, 그 네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면 경찰이 우리가 고문했으니 이 사람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하고 영장을 신청해 줘야 이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뭐 그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을 그대로 그 영화 1987에 대입하면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그 주장대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요. 이걸 약간 진영 논리로 약간 판가름할 수 있느냐. 저는 좀 약간 회의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다음 주에 또 할 것 같으니까 매주 할 것 같아. 아 그래요? 아,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검수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에 관한 법안은 20대 국회로 치면 권성동 대표님께서도 내셨고 곽상도 의원님께서도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한 무한 대립으로 안 가려면 어쨌든 수사 기소 부분은 기존에 있던 거 정리할 필요도 있고 논쟁이 될 부분이 있으니까 하반기 원 구성할 때 사개특위를 하나 만들어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좀 이 부분이 과잉 대립되는 부분을 좀 쳐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한 3분 남았는데 마지막 이슈 요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 좌영길 기자. 예. 검찰 지금 내부 분위기나 반응 어때요? 검찰에서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뭐 기자들이나 뭐 검찰 내부에 계신 분이나 이걸 예측한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깜짝 카드였고요. 보통 이제 그 어쨌든 일선 지방 검찰청에 한동훈 검사장을 보내는데 그 민주당 비토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뭐 정책 분야를 좀 맡기지 않겠느냐. 그랬을 경우에 약간 대검 차장이라든가 법무부 검찰국장 뭐 이 정도를 예상하는 사람들은 있을지언정 법무부 장관은 이제 좀 정말 의외였고요. 근데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그런 기류가 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한동훈 검사장을 그 이제 지명하면서 그 민주당과의 사이가 돌아올 수 없는 상태로 이제 좀 악화가 됐는데 이제 그 수사권 그 검찰 수사권 문제 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민감한 시기에 그렇게 이렇게 극한 대립을 이게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인사를 했어야 되느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싸울 거 투사가 등장했다 좋다 이런 검사님들이 있고 이거 정쟁의 문제로 갈 거 아닌데 이렇게 되면 정쟁하자는 거고 이러면 우리는 별로 좋지 않다. 조직이 정치의 경랑 속으로 더 들어간다. 이걸 싫어하시는 검사님들도 계신 거죠. 한동훈 검사장이 27기잖아요. 예. 앞선 선배들이 한 검찰에 한 20명 정도 남아 있다고 하던데. 예.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다 옷 벗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들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자께서 검찰총장 될 때도 워낙 기수를 질러가서 그때도 다 이렇게 옷 벗진 않아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또 시장 상황이 꼭 좋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그 얘기 많이 하셔. 네. 변호사 시장 별로 안 좋다. 네. 하긴 법무부하고 검찰은 좀 별개니까 좀 다르니까. 조금 그렇긴 하지만 검찰총장 되시는 분이나 법무부 차관 되시는 분은 조금 이 기수차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약간 생각이 개방적이신 분이 임용돼야 되겠죠. 저 기자 한 30초 남았는데요. 한동훈 후보자가 검수완박의 야반도주, 법안 반대 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수단이 있어요? 뭐 법안을 저지하기는 뭐 국회 의사에 관여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뭐 이제 법안을 직접 저지하기는 힘들 거고요. 뭐 그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해서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면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뭐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이런 주요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런 맥락으로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준짝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좌영길 기자 김준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